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대기업학개론 1회 수업을 담당하게 된 김주환입니다. 대기업학개론은 1년짜리 과목이에요. 그래서 대기업학 1하고 2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기업학개론 1에서는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기과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방정식계들에서 에 대해서 좀 배울 거고 그런 방정식들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며 어떤 원리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어떤 형태를 갖는지 그리고 아주 간단한 형태로 어디에 적용이 가능한지 정도를 제시하는, 그러니까 주로 방정식에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을 하는 과목이고요. 이제 그 방정식계가 좀 익숙해지면 그 방정식계를 가지고 저기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들은 이제 대기업학개론 2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요번 강의에서는 주로 요번 학기 강의에서는 주로 이제 방정식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할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조금 들어가 봅시다. 이제 얼굴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서로 이제 얼굴은 내릴게요. 자, 그리고 자 봅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인데 이제 지구를 옆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옆에서 이제 스페이스 셔틀이 보이죠. 그래서 굉장히 검은 지역은 이제 땅이어서 빛이 투과하지 않는 지역이고, 이제 붉은 지역이 이제 대륙권이에요. 그래서 많은 빛의 산란이 많아서 이제 붉게 보이고, 그 다음 지역이 이제 점점 하얘지면서 점점 푸르스름하면서 이제 검어지는, 그래서 대기가 점점 희박해지면서 이제 우주로 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요 대기층에 대한 이제 특성을 이해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주로 설명하고자 해요. 자, 봅시다. 자, 몇 가지, 요번 수업은 이제 몇 가지 대기에 대한 특성들에 대한 설명하고 그냥 간단한 소개 정도만을 하고 끝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부담 없이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장을 보면 예, 이것 역시도 지구를 옆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제 지구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제 지구가 둥금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구가 이제 평평하게 보이죠. 하지만 지구는 실제로 둥글고, 만약 이 평평한 살짝 곡률이 보이는데 이 곡률로부터 이제 지구의 반지름을 상상해 보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냥 감으로 수십 미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화면상에서만 바라볼 때도, 물론 여러분들 화면에 따라 좀 다른 느낌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위에 대기층이 이렇게 뿌옇게 안개처럼 끼어 있는 층이 있는데 요게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대기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이 그림만 봐도 지구의 반지름 대비 대기층은 굉장히 얇은 층이라고 상상할 수 있죠. 실제로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고 대기는 대륙권은 1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한 640대 1 정도고, 만약 대기를 조금 더 다 쳐줘도 이제 대기를 정말 깊게 쳐주는 사람들도 한 100km 정도까지 치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어깨 넓이보다 조금 작은 지구본, 많이 파는 지구본을 생각하면 그 사이즈 대비 지구 대기의 두께는 한 1mm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지구본 위에 한 1mm 정도 얇게 덮여 있는 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실제로 대기층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약간 과장이긴 하지만 지구를 당구공 크기로 축소한다면 대기는 A4 용지 한 장 두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뭐 약간 과장이긴 하지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죠. 자, 그런데 그런 얇은 대기 속에서도 뭐 대륙권은 10km 정도까지 되니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현상이 이제 깊은 대류가 있는 것이 찍힌 사진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구름이 이렇게 활발하게 자라고 이제 이런 기상 현상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대기역학은 이런 현상들을 잘 설명하고자 만들어진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얇은 대기층의 특성 때문에 이제 나중에 조금 배우게 될 건데,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결정이 돼요. 예를 들면 수평 방향으로는 많이 움직일 수 있는데 실제 넓으니까
연직으로는 상대적으로 적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굉장히 많은 부분 수평으로는 넓고 연직으로는 약간 작은 그런 특성을 가지게 돼요. 나중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할게요. 자, 다음 슬라이드로 가봅시다. 자, 이 슬라이드는 이제 지구의 온도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뭐 여러분들 이미 사실 대기 과학 및 실험을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구는 온도를 기준으로 대륙권, 그 다음에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뉜다라고 많이들 잘 알고 있죠. 실제로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잘 쓰이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한 지상에서부터 한 10km 초반 정도까지가 이제 대륙권이라 그래서 이제 온도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온도가 점점 감소하는 구간이 있고, 이 지역에선 평균적으로는 안정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연직으로 대류 같은 현상이 굉장히 잘 일어나죠. 이제 비가 오고 그래서 그런 대류 현상 때문에 비가 오고 우리 삶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대기 과학 중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는 영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한 이제 10km 초반부터 한 50km 정도까지 온도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이제 중간 한 2, 30km쯤에 이제 오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오존에 의해서 이제 대기의 상부가 가열되면서 이제 온도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생기는데, 이제 여기를 성층권이라고 해요. 이제 성층권은 대기 온도가 차가운 공기가 아래에 있고 굉장히 뜨거운 공기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하겠죠. 그래서 그 이름 자체로도 이제 성층, 이제 층층이 잘 형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성층권이라고 부르고,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류와 같은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안정한 층이 존재하고, 다시 이제 중간권이라 해서 온도가 떨어지는 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층이 생기는데, 이제 대기 역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대륙권하고 성층권 정도랑 중간권 하부 정도까지를 대기 역학이 설명할 수 있는 분야예요. 이유는 대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물처럼 이렇게 흐르는 성질을, 연속적으로 흐르는 성질을 가진 이제 유체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뭐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제 공기도 이제 흐르고, 이제 우리가 너무 일상 속에서 익숙해서 못 느낄 수는 있겠지만 계속 우리 주변을 이렇게 흘러다니고 연속적으로 흘러다니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질은 이제 유체역학이라는 이제 학문으로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왔고, 이제 대기도 그런 유체 성질을 띠기 때문에 대륙권하고 성층권, 중간권 하부 정도까지는 그 유체역학으로 굉장히 설명이 잘 되고, 그 기반으로 대기역학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뭐 대기역학 분야는 아니지만 그럼 왜 그 위쪽으로는 대기역학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예, 뭐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이제 중간권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태양의 복사 에너지 중에 이제 강한 에너지를 갖는 태양의 복사를 받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영역에서는 이제 대기의 상태가 분자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이제 전자하고 이제 양성자가 이게 쪼개져서 있는, 그러니까 이온화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체의 특성을 잘 따르지 않고 이제 전자랑 양성자랑 뭐 이렇게 분해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들 이제 정기적인 성격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유체역학만으로 설명하기가 힘들고, 이제 이런 형태를 이제 플라즈마라고 해서 이제 플라즈마에 관련된 어떤 이제 특성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되게 유체역학만으로는 다룰 수 없고, 하지만 뭐 사실은 성층권까지만 설명을 해도 대기과학에선 굉장히 많은 영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이제 대기역학은 굉장히 활발하게 쓰이는 분야죠. 네. 그리고 뭐 조금 사족을 달면 이제 대륙권은 이제
뭐 대륙권은 온도가 이제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온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1800년대 뭐 한 중반부터 이제 실제로 사람이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온도계를 가지고 관측을 하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는 고무풍선은 없었지만 뭐 이제 종이로 만든 풍선이나 아니면 비단으로 만든 풍선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가벼운 가스를 넣어가지고 이제 온도계를 달아서 위로 올려보내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제 대륙권에서는 이제 위로 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알아냈죠. 그리고 이제 900년대 이제 초반에 들어서,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들어서 이제 아스만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고무 회사 컨티넨탈이라는 고무 만드는 회사랑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고무풍선을 처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고무풍선은 비단이나 종이보다 훨씬 탄력이 좋기 때문에 이제 더 높이까지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거의 뭐 15km, 20km 정도까지 관측을 실제로 했고, 이제 어느 구간부터는 온도가 다시 올라가는 층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이제 성층권의 발견이에요. 그래서 성층권은 이제 1900년대 초반에 발견이 돼요. 네, 뭐 그래서 그런 관측이 여러분들이 요즘 보고 있는 라디오 존대 라는 이제 저 풍선 밑에 보이는 이제 사람이 풍선 들고 있죠. 그 풍선 관측의 시초예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과의 다른 수업을 통해서 저 라디오 존대를 띄우는 거를 한 번씩 다들 경험을 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라디오 존대는 여전히 풍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평균 한 25km에서 35km 정도에서 다 터져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사실 위성 관측이 활발하기 전까지는 이제 로켓을 쏴서 올렸어요. 로켓을 쏴서 올려서 로켓에서 매달린 이제 온도계가 이제 낙하산을 타고 점점 내려오면서 관측을 해서 대기에 거의 한 50km 넘는 뭐 한 80km 정도까지도 관측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전체적인 지구의 온도 구조를 자세히 알게 되죠. 뭐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중요한 다시 과목으로 돌아와서, 자, 사실 요번 강의에서 설명해야 될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대기역학은 정확히 무엇이며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 왜 배우는가, 뭐 이런 질문이겠죠. 자, 잠깐 다른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자, 뭐 영어로 쓰여져 있긴 하지만 뭐 제가 뭐 한글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뭐 별 큰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보면 atmospheric phenomena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대기 현상이 있고, 이러한 대기 현상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물리 법칙들을 굉장히 잘 따라요. 그래서 이런 물리 법칙들을 기반으로 이제 우리는 수학 공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적인 이걸 수학 모델이라고도 하고 이제 뭐 방정식계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고 나면 이제 이 방정식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특성들을 알 수가 있어요. 요 대기 현상이 어떤 특성을 갖는구나. 얘는 뭐 수평 방향으로는 보통 얼마까지 움직이고 연직 방향으로 얼마까지 움직이는구나 라든지, 아니면 얘는 어느 정도 시간 규모로 움직이는구나. 예를 들면 저기압은 뭐 수평적으로 이제 한 2, 3천 킬로 정도 되고, 뭐 위쪽으로는 한 10킬로 정도까지 영향을 주는구나. 뭐 이런 특성들을 이 방정식계를 가지고 알게 돼요. 그래서 이로부터 자연현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 이해가 충분해지면 이 수학 방정식을 이용해서 실제로 예측까지 할 수 있어요. 요즘 많이 얘기하는 이제 NWP죠. 그러니까 수치 모델을 이용한 예보.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런 특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대기는 아니지만 이런 식의 이제 빈 공간이 있다고 칩시다. 뭐 10cm, 그러니까 0.1m by 0.1m의 어떤 빈 공간이 통처럼 있고, 그 위에 이제 공기가 1m/s의 속도로 막 이렇게 지나가요. 막 지나가면 저 빈 공간 통에 있는 공기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뭐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사실은 뭐 수학
물리적인 수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사실은 다들 살면서 이런 물리적인 현상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대충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저 위쪽에 아래쪽에 빈 공간이 있고 위쪽에 저렇게 막 지나가면 공기가 당연히 밑에 있는 공기도 걔에 휩쓸려서 이렇게 따라가다가 벽을 부딪히면 이렇게 돌겠죠. 돌면서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도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상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아마도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자연현상을 예측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제 요거는 요 방법보다는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얘네들의 물리법칙을 수식으로 나타나고 요 물리법칙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아래에 있는 식처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물리법칙에 기반한 수식을 실제로 컴퓨터에다 이제 넣고 풀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풀게 되면 이제 다음처럼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뭐 우리가 상상한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보면 이제 동글동글동글동글 말리는 현상처럼 나타나고 이제 색깔은 이제 풍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유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붉은 부분은 거의 1m/s 정도의 속도가 나가는 데고 이제 파란 부분은 이제 조금 속도가 작은 부분이고 하지만 우리가 상상한 것처럼 동글동글 말리는 현상을 이제 정확히 만들어낼 수 있고 얘는 위쪽에 크게 하나 말리고 그 밑에 또 작은 것들이 좀 생기는구나 라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대기 역학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자연에 대한 대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대기 현상 그리고 그 대기 현상은 물리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그 물리법칙으로부터 방정식계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방정식계를 가지고 결국은 이런 대기 현상의 특성을 설명하거나 혹은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학문이에요. 대기 역학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하려고 하는 많은 대기과학 이제 공부 중에 굉장히 기본이 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한다는 걸. 하지만 뭐 편하게 조금 생각을 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조금 현실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자, 우리가 알고자 하는 현상 도대체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전 지구 속에서 일어나는 뭐 제너럴 서큘레이션 혹은 글로벌 서큘레이션이라고 하죠. 뭐 헤들리 순환, 베렐 순환 그리고 뭐 폴라셀 같은 이제 극순환 같은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뭐 편서풍은 왜 불고 뭐 편동풍은 왜 생기며 적도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방정식 같은 것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대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방정식을 만들고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처음 본 사람들한테 친근하진 않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으로부터 이런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방정식은 이제 뭐 UVW 그러니까 바람장이죠. 바람장을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T 온도죠. 이제 온도를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밀도를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뭐 압력을 설명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얘네들을 잘 합치면 대기의 많은 현상들을 우리가 이해하거나 예측하는 데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기과학 분야의 근간이 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뭐 좀 어렵더라도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런 방정식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조금 몇 가지 예시를 들어봅시다. 이제 지금부터는 몇 가지 예시만 좀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끝내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상대 소용돌이도라고 부르는 어떤 값이에요. 실제로 이제 소용돌이도는 지구의 대기가 얼마나 이게 뱅글뱅글 도는가, 얼마나 강하게 회전을 하는가를 나타내는 값이고, 이제 저희 붉은 지역들이 이제 그런 강한 회전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태풍이나 저기압 같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악기상을 주는 현상들은 저런
강한 회전을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는 이제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인데 그 도는 성분이 그대로 거기 반영이 돼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자세히는 이제 역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더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그냥 현상만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한번 보면 자, 보시면 이제 적도 쪽을 보면 이제 굉장히 붉은 막대기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죠. 이게 이제 태풍이죠. 태풍이 지나다니고 태풍이 이제 육지에 와서 깨져서 사라지고 다시 또 다른 태풍이 생기고 이제 그게 다시 이제 중위도로 오면 또 약해지면서 조금 약해지고 또 중위도 쪽을 보면 이제 회전하는 성분들이 이제 태풍보다는 좀 큰 성분들이 이제 꾸불꾸불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변수들의 3차원적인 구조를 이런 식으로 보면 어느 지역에 저런 식의 태풍 같은 스톰 현상들이 강한지 혹은 저기압 같은 현상들이 강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을 알려면 전반적으로 대기 역학 방정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자,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독일의 윤리연구소라는 곳에서 그린 거예요.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네. 자, 이러한 현상을 사실은 실제로 3차원적으로 시간까지 합치면 4차원인데 4차원적으로 이제 이해하기 위해선 다음 같은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지구를 저런 식으로 격자 모양으로 막 쪼개가지고 각 격자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잠깐 보여줬던 저 방정식을 다 풀어요. 하나하나. 그래서 이제 물론 격차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풀진 않죠. 이제 컴퓨터한테 이제 시키는데 그래서 얘를 이제 수치 모델이라고 불러요. 이런 현상, 이렇게 푸는 것들을. 그래서 이렇게 수치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 저 방정식을 풀면 실제로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연 현상을. 뭐 이해를 넘어서서 이제 예측까지 가능한데 뭐 예를 하나만 들어봅시다. 이제 작년에 왔던 태풍 크로사예요. 이제 크로사를 보면 이제 8월 한 초순 정도에 발생해서 8월 중순쯤에 우리나라를 지난 태풍인데 실제로 이제 8월 14일부터 예측을 시작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 보이는 저 이제 태풍의 경로가 이제 기상청이 예측한 태풍의 경로고 실제로는 이제 모델이 얼마나 예측을 잘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것도 시간 따라 보면 이제 저런 식으로 만들었던 저 대기역학에서 만들었던 저 방정식을 각 이제 작은 격자마다 이렇게 풀면 저런 식으로 저기압이 어디로 혹은 태풍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이제 음영 처리된 색은 붉은 지역은 이제 풍속이 강한 지역이에요. 강풍이 어디에 불고 어디에 큰 피해를 주는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는 뭐 완벽하진 않았지만 거의 실제 관측된 태풍과 유사한 경로를 보였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은 2일, 길게는 거의 한 10일 정도까지도 이제 미래를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예측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지만 대기에서 나타난 현상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현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저런 물리 법칙과 방정식계들을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A, B, C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중위도의 저기압이 발달하는 구조를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굵은 선이 약간 상층 한 500 정도고 이제 얇은 선이 하층을 나타내는데 보면 이제 상층과 하층이 그렇게까지 크게 강하지 않다가 이제 점점 시간에 따라서 상층하고 하층의 이제 저기압하고 기압골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모식도는 그냥 그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기 역학 방정식에 기반해서 현상을 설명하고 그 현상으로부터 만들어진 어떤 스키매틱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기 역학을 배우고 나면 저기압이 왜 성장하는가에 대한 이제 이해도 조금 더 깊이 있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요 내용은 1학기에 배우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어서 2학기에 주로 설명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다음 걸 봅시다. 다음 걸 보면 이제 제트 스트림이에요. 이제 북반구, 왼쪽은 북반구고, 오른쪽은 남반구인데, 이제 북반구하고 남반구 한 250 헥토파스칼 정도 고도, 그러니까 대륙간 상층이죠. 대륙간 상층에 풍속을 이제 음영으로 그린 거고, 이제 실선은 지오 포텐셜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어, 이제 붉은 지역을 보면 이제 저기 하얀색 이렇게로 코리아라고 써 있는 지역이 저기 잘 안 보이지만 이제 우리나라고,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 굉장히 풍속이 강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제 제트기류라고 부르죠. 그래서 제트기류가 이제 북반구에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북반구 쪽의 제트기류는 우리나라 지역이 강하고 중간에 끊어졌다가 이제 저기 북미 쪽에 대서양하고 만나는 지역이 조금 강했다가 또 중간에 또 약해졌다가 저기 뭐 이제 아프리카 이제 북쪽에 또 강하게 조금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규칙한데 동서방향으로 이렇게 동그란 원하고 비교해 보면 중간중간 끊어지는 데가 있죠. 근데 이제 남반구에는 저런 제트기류가 굉장히 동그랗게 나타나요. 이제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나타나는데, 이유는 이제 대륙하고 해양의 이제 불균형한 위치 때문이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북반구가 남반구가 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대기역학의 관점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 설명.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릴 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최근 들어서 이제 유명해지면서 많이 봤을 텐데, 이제 요런 Z들이 그냥 있지 않고 다음 이제 보시는 영상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다니면서 뭔가 이제 파동처럼 꾸불텅꾸불텅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인하고 코사인 함수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가지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는 대기 파동 중에서도 이제 로스비라는 분이 이 부분을 설명을 정확히 해서 로스비 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로스비 파가 역학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며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이제 자세한 이제 분석도 가능하게 되죠. 이 요스비파는 사실은 우리의 일기 현상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그 특성을 알게 되면 이제 현상을 예측하거나 현상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냥 경험적으로 이런 것을 하기가 좀 어렵고, 사실은 자,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할 수 있는 어, 이제 운동을 나타내는 이제 방정식들을 이해를 해야만 저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서 1학기 수업에서는 이 방정식계들이 어떤 원리로부터 도출이 되고 그 유도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를 자세히 가르쳐 드리는 것으로 마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방정식계를 만드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조금 지루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화려한 영상들을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이 수업에서는 저러한 것들을 거의 배우지 않고 이제 2에 가야만 이제 저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딱 만들면 아마 1학기가 끝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 중간중간 뭐 재밌는 것들도 있으니까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업 일정에 대한 얘기 조금만 할게요. 자, 다시 나왔습니다. 자, 봅시다. 자, 수업 소개는 기본적으로 오늘 드린 이제 수업 전체 내용에 대한 소개랑, 그 다음 시간에는 대기역학의 기본 개념들, 대기역학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하고, 그 확인된 기본 개념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방정식들을 만들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드는 게
운동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운동 방정식은 어떤 힘이 있으면 어떤 물질이 그 힘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힘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죠. 그래서 대기에 어떤 종류의 힘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그 힘하고 이제 가속도 F equal ma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힘하고 가속도를 연결하면 우리가 이제 대기 운동만을 설명할 수 있는 방정식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방정식을 잘 활용하면 대기가 어떤 형태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해석을 조금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중간고사 시간이 오겠죠. 그래서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이제 우리가 연속 방정식이라는 이제 대기의 질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혹은 대기의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설명하는 방정식. 그 다음에는 연력학 에너지 방정식이라고 해서 대기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설명하는 방정식. 자, 여기까지 만들고 나면 거의 방정식계가 다 만들어지고 아마도 처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게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등고도 좌표계를 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도 좌표계를 써야 훨씬 편하니까. 하지만 대기과학에서는 전통적으로 등압 좌표계를 써요. 이유는 대기 현상을 설명하는데 등압 좌표계가 갖는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등압 좌표계를 배우게 될 거고, 이 등압 좌표계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유도했던 방정식을 다시 한번 유도할 거예요. 이제 그 유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온도풍 관계식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온도 경도가 강한 지역에 이제 편서풍이 왜 강하게 부는가라는 그런 현상들, 사실은 Z가 왜 나타나는가를 잘 설명해주는 식인데, 관계식인데, 이런 것을 예로 하나를 배우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방정식들을 다 정리를 해서 대기의 운동을 설명하는 원시 방정식계라는 방정식을 짜잔 만들고 이제 수업이 끝나게 되죠. 사실은 방정식계를 하나만 딱 갖추면 1학기 수업이 다 끝나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간단한 수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봅시다. 이제 수업 관련된 정보는 수업 홈페이지에 LMS에 이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LMS에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수업 관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얻을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atmdyn.org 사이트에 가시면 다음 아래 그림같이 뜨게 되는데, 거기서 티칭을 클릭하시면 대기 역학개론이라는 이제 링크가 뜰 거고, 그 링크를 또 클릭하시면 이제 강의 계획서가 쫙 뜨고, 그 옆에 그 강의 주차별 강의 자료들이 이제 다 링크가 걸려 있을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교재는 기본적으로는 제임스 홀튼이 쓴 이제 대기 역학 An Introduction to Dynamic Meteorology라는 책인데, 이제 번역서는 대기 역학이라고 나왔고, 이제 시그마 프레스에서 출판됐으니까 이제 그쪽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조금 이제 이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대기 역학 책이 여러분들은 아마 5판을 구매하게 될 건데, 사실은 5판보다 구할 수 있으면 4판을 구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이유는 이제 대기역학 1에서는 크게 관계없는데, 이제 대기역학 2에서 다루게 될 부분이 사실은 4판이 훨씬 잘 서술되어 있어요. 5판이 이제 제임스 홀튼 교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왔는데, 조금 제 관점에서는 서술이 그렇게까지 깔끔하지 않아요. 그래서 4판을 구하실 수 있으면 4판을 구하시고, 혹시 4판을 못 구하겠는데 이제 5판을 사기도 좀 꺼림직하다 그러면 저는 다른 걸 하나 권해드리는데, 이제 기상청 홈페이지에 가면 기상청 예보관 훈련서라고 PDF 파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제 아래 경로에 가보시면 맨 밑쪽까지 스크롤 내려보시면 거기 대기 역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기 역학을 클릭하면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PDF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PDF를 차라리 다운받으셔서 그냥 이제 출판해주는 인쇄소에 가서 그냥 책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기상청에서 공공 목적으로 배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전혀 불법이 아니고, 그래서 책으로 차라리 저거를 인쇄를 해가지고
그걸로 공부를 하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사실 수업 자체는 다 필기를 해드릴 거고 설명을 해드리지만 이제 수업에서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부분을 위주로 다루게 될 거고, 대기역학을 정말 잘하시고 싶으시면 사실은 책을 한 권 사거나 아니면 저 기상청 예보관 훈련소 정도는 이제 제본을 하셔서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업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 자, 다음 수업에 또 봅시다.